안녕하십니까, 박상호입니다. 5월 29일 트럼프 대통령은 중공이 홍콩 구간법을 강행 처리한 데 대한 제재 조치를 밝히면서 일부 중국 유학생의 비자를 취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학부생들에게는 영향이 없으며 석사와 박사과정 유학생이 타깃입니다. 그리고 중국 민군 융합 전략과 관련된 곳에서 공부했거나 연구한 경력이 있는 이들이 목표입니다. 미 법무부와 FBI는 중국의 기술 절도와 지적재산권 위반 행위를 적발해 기소하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백악관은 이 같은 조치가 미국의 국가안전보유 차원으로 중국이 유학생을 통해 미국의 지적재산과 기술을 훔치는 구조를 와해시키기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부연 설명하자면 중국의 민군 융합 전략 시스템과 관련 있는 학부 이상의 유학생이 F비자로 미국에 입국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것입니다. F비자는 학생비자로 소지자는 미국 정부의 인가를 받은 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습니다. 인가받은 대학과 대학원, 그리고 고교와 인증을 받은 영어 교습기관에서 수학하는 이는 F1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2비자는 방문학자 비자입니다. 이는 미국의 정규과정 개설기관에 등록한 뒤 방문학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단 등록하면 미국의 교육기관이나 과정 개설자는 신청인에게 비자 발급에 필요한 문건을 제공합니다. 백악관에 따르면 미국은 군사 응용 기술을 포괄하는 미래 기술의 선도자이기 때문에 중공의 민군 융합 기관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미국 기술을 삼키려 한다는 것입니다. 5월 27일 미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 탐 카튼과 마샤 블랙번은 세이프 캠퍼스 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중국인이 미국 대학의 이공계 석박사과정에서 수학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하원도 이미 관련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탐 카튼은 중국 공산당은 미국 대학을 이용해 스파이 행위를 해왔다면서 심각한 것은 그들이 미 법률의 허점을 파고들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법안은 미국의 국가안전과 연구기관을 온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미국에 있는 37만 명의 중국 유학생 가운데 42%가 이공계입니다. 2018년부터 미국은 중국의 이공계 유학생에 대한 비자 발급 조건을 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로봇과 항공공학 등 하이테크 제조업을 전공하는 학생 비자 기간을 1년으로 제한했습니다. 그 외의 유학생에 대해서는 유효 기간이 5년입니다. 37만 명의 유학생 절대 다수는 자비 유학입니다. 일부는 입학 때 제공받은 장학금으로 수학합니다. 중국이 공식적으로 장학금을 제공하는 유학생은 극소수입니다. 26일 익명을 요구한 한 관리는 미국이 비자를 취소하려 하는 대상은 중국의 군부와 관련 있는 대학을 졸업한 자들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는 3,000명 정도입니다. 중국 인민해방군은 40여 개의 대학급 교육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 있는 국방대학, 창사의 국방과기대는 모두 중앙군위원회 직속입니다. 이 밖에 7개 중국공업 신식부 소속 기관이 있는데 이를 국방7자라고 합니다. 국방7자는 베이징 항공항천대학, 베이징 이공대, 하얼빈 공업대, 하얼빈 공정대학, 시베이 공업대학, 난징 항공항천대학, 난징 이공대입니다. 미국은 최근 중국의 해외 노벨상급 인재를 영입한다는 이른바 천인계획을 타격하고 있습니다. 이공계에서 수학하는 중국 유학생도 미 정부와 의회의 집중 감시 대상입니다. 그러나 37만 명의 대학생 가운데 주목받는 이들은 3,000명이니 전체 1%도 안 되는 숫자입니다. 다만 이는 중국이 처음으로 내쫓는 중국 유학생이란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3월 중순 중국 당국은 해외 유학생들에게 조속히 우한 폐렴의 안전지대인 조국으로 돌아오라고 대대적으로 선전했습니다. 미 워싱턴에서 베이징까지 한 장에 15만 유엔이나 하는 초고가 항공권이 목숨에 비하면 결코 비싼 게 아니라고까지 했습니다. 맹목적인 애국심에 속아 귀국한 유학생들은 후회했습니다. 강제 격리돼 아무도 보살피지 않고
밥도 물도 제공하지 않는다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이틀을 굶고 잠도 제대로 못 잤다면서 완전히 속았다고 분개했습니다. 창문이 밀폐돼 통풍도 되지 않고 씻을 시설도 세탁도 할 수 없는 곳에 격리된 유학생도 있었습니다. 격리된 곳에서 물도 밥도 주지 않는다고 항의하자 이곳은 호텔이 아니라고 특경이 다그치기도 합니다. 유학을 했던 외국에서처럼 인권을 이야기해야 소용이 없습니다. 굳이 귀국하지 않아도 될 젊은 유학생들이 소위 조국의 품에 안겼다가 당한 현실이었습니다. 미국이 중국 유학생을 추방하겠다고 엄포를 놨지만 사실 선량한 대부분의 유학생들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공산당과 중국인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중국 청년절인 5월 4일 관영 매체들이 방송한 선전물입니다. 제목은 허울랑입니다. 장강의 뒷물결이 앞물결을 민다는 표현의 뒷물결 후랑입니다. 중국의 청년 세대들이 조국을 위해 외국어 하나라도 익혀 외국에 나가기도 하고 저마다 소질을 개발하니 얼마나 아름다우냐고 세뇌하고 있습니다. 도전과 패기를 테마로 한 영상 속에 등장하는 청년들은 일본, 미국, 이태리, 뉴질랜드 등 외국을 자유롭게 누빕니다. 이 영상을 접한 중국 대다수 청년들은 기가 막히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영상 속에 등장하는 청년들은 외국에 나가 스포츠카와 패러글라이딩, 스노클링을 즐기며 큰 꿈을 꾼다지만 일반 청년들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도 빠듯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억 명에 달하는 청년들은 한 달 수입이 3, 4천 위엔으로 방세를 내는 것도 허리가 휜다면서 가진 자들 자녀들이 노는 모습을 보여주는 이유가 뭐냐고 비꼬았습니다. 꿈도 없이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는 청년들은 자조적인 표현으로 스스로를 쥐오차이라고 합니다. 쥐오차이는 부추입니다. 한 다발 베면 또 자라나는 부추처럼 속절없는 청년 세대를 의미하는 슬랭입니다. 공산주의의 상징인 낫과 부추 도화는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네티즌들은 허울랑을 비틀어 첸랑, 잘나가는 기성세대에게 바친다는 영상도 제작했습니다. 세대가 흐르면서 다음 세대는 달라진다고 하는데 우리는 전 물결, 그러니까 기성세대에 대해 가슴속 깊이 질투를 가지고 있다. 인류가 몇천 년의 부를 축적했다는데 모든 토지와 부동산, 권력, 화술은 당신네들만을 위한 맞춤형 선물이다. 과학기술, 문화, 도시의 번영, 현대 문명의 성과를 당신네들이 열어 독점적으로 향유한다. 당신들은 우리가 꿈에서도 그리던 권리, 선택할 권리를 모두 가졌다. 당신네들이 비웃는 것은 바로 우리의 생활이다. 우리 같은 부추 세대와 만난 당신네들은 행복하지만 우리 부추 세대의 불행은 당신네들과 같은 사람과 만난 것이다. 당신네들은 우리를 존중하는 것처럼 가장한다. 우리는 살아가기 위해 당신들에게 무릎을 꿇어야 한다. 당신들은 과거 전통으로 회귀하려 하고 유행을 그저 광장으로 내몰고 있다. 또 학술을 가지고 가짜로 장난을 치고 있다. 투기로 부동산 가격을 올리고 있다. 그런 뻔뻔함의 경의를 표한다. 힘없는 우리들은 아첨하고 살갑게 구는 게 습관이 됐다. 속 마음이 강하다고 하는 이들도 대다수가 외롭고 힘겨운 존재로 전락했다. 그러나 우리는 강하다. 윗세대라고 하는 당신들이 부추를 베는 낫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외칩니다. 이 같은 젊은이들의 부추 세대로는 중국 사회의 모순을 그대로 비추고 있습니다. 한편 해외 화교 매체 아폴로 신문망은 지난해 말부터 펑리위엔과 시진핑이 별거에 들어갔다는 소문을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육사 천안문 사태 학생 지도자였던 탕 바이차오 인용해 이같이 전했습니다. 탕 바이차오는 베이징의 부장급 고위직 비서에 제보를 하면서 펑리위엔과 딸 시밍자가 11월 내지 12월부터 정식으로 시진핑과 별거에 들어갔다고 말했습니다.
모녀는 어떠한 공식 석상에서도 시진핑과 함께 등장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시진핑의 모친도 며느리의 이 같은 행동을 동정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탕바이차오는 이 같은 결과가 홍콩 사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시진핑의 딸 시밍전은 하버드에서 유학했고 홍콩 친구들도 많아 홍콩의 비극을 동정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펑리 유엔과 시밍전은 상당히 친근한 관계로 별거는 가족 회의를 거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소문은 아직 확인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소문이 사실이 아니더라도 왜 이런 풍문이 나돌고 있는지가 세간의 관심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